이미 선진국 경제가 디프레션, 경기 침체도 아니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내놓고 보니까 한 1년 반쯤 지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되돌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렇게 심각한 어떤 위기의식을 많이 가졌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저희가 오늘 KD하고 좀 달리 저희가 지금 IMF가 통상 봄, 가을로 연 2회 정도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금융위기가 나고 그게 경제위기로 이어지면서 그 세계 경제가 급박하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경제전망 수정을 무려 4차례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 번, 2009년도에 중간에 한 2번, 금년에도 한 차례 정도 수정 전망을 하듯이 이렇게 연 2회 전망하던 IMF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수정 전망을 하게 되는데 주로 2009년도 경제 성장률 자체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그 하향 조정한 폭을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8년 7월 달이 이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위기 이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2009년 한 2, 4분기쯤입니다. 그래서 2, 4분기에 해당하는 2009년도 4월 달에 전망했던 거하고 그 차이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 5.2%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락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한 4%대에서 거의 마이너스 1%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듯이 한 4% 성장 전망을 하다가 무려 마이너스 4%로 무려 8%포인트나 이렇게 급반전합니다. 특히 다른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 조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소규모 개방 경제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급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 분기별 우리 경제 성장률 통계를 한 OECD 국가를 쭉 비교를 해봤는데 2008년 3, 4분기까지는 우리가 30개 우리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순서로 따져가지고 한 5 내지 8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 4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경기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그 당시 기준은 30개 OECD 국가 중에서 29위로 급락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하는데요.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던 그러니까 8년 9월달에 되겠죠. 2008년 9월달에 정부가 2009년도 예산을 발표하는데 그 당시 경제 성장률이 한 5%를 전망했었습니다. 2009년도 성장률을. 근데 11월달에 우리 수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는 4%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그 2009년 경제운영 방안을 발표하는 12월 달에는 3% 내외로 또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2009년도 추경안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무려 마이너스 2%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IMF 못지않게 2009년도 경제 성장률을 급격하게 조정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IMF 거의 한 100 몇십 개 정도 되는 회원국들의 2007년도 경제 성장률 분포입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이 이게 0%고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요. 2007년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 성장률을 보시면 거의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절반 정도가 플러스 성장을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9년도 한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0.2% 이렇게 성장한 걸로 플러스 0.2% 겨우 중간 정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 국가, 그다음 G7 국가, 그다음에 개도국가, 개도국 같은 경우에도 모두 할 것 없이 전부 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제 위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는 얘기죠.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아시아 경제 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경제권의 문제였다고 본다면 이번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였고 그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경제 대공황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나타나는 게 영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경제 대공황 때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때가 가장 심각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전쟁 특수가 끝나자마자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좀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된 이후 평화시에 미국 경제로서는 가장 최악의 경제 성적이 났던 게 이번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고요. 영국 또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과거 외환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가 이번 경제 위기 때로 굉장히 좀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나타났던 2차 오일 샥 때도 마이너스 성장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국 이래 한 세 번째로 큰 그 경제 위기를 맞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하여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재정 정책을 평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재정 정책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위기 대응 재정 정책 규모가 약 67.1조 원, GDP 대비 한 6.9%로 이게 정부 쪽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한 해로 한정할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38.8조 원, GDP 대비 한 4% 정도 되는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감세와 지출 확대를 양쪽을 다 포함한 겁니다. 이 정도의 정책 규모를 썼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번 경제 위기에 따른 감세 정책과 지출 확대 정책을 각국 정부를 통해서 이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이제 G20 국가, 20개 국가에 대해서 이게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도 재정 정책 규모가 GDP 대비 한 3.6%인 걸로 나와서 20개 EU를 빼니까 19개죠. 19개 G20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G20 전체로는 GDP에 한 2%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썼기 때문에 G20 전체 대비 한 2배 정도의 큰 재정 정책을 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OECD 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조사 결과는 대상 기간이 08년부터 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30개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정정책, 이런 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쭉 하향 조정했던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만 브러스 사태가 한 2008년 9월 중순쯤에 났기 때문에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발표된 정책들이 유가 환급 정책이라든지 2008년도 추경 예산안이겠습니다. 이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8년도 초에 유가가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가 환급 세제 정책과 예산상 지출 정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를 포함하는 2008년도 MB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게 위기가 나기 직전에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위기가 난 이후에는 보시면 2009년도 예산 편성을 수정하는 수정 예산안이 11월 달에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 예산안이 3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기가 날지를 예상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권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상당히 조세 쪽이라든지 재정 쪽에서 미리 재정을 확장하는 정책이 이미 시작이 돼 있었고 본격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그러한 확장 기조를 더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펴게 됐다. 사회적 면에서 봤을 때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정책을 편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정정책의 이제 구성을 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작년 초에 이런 재정을 확대함에 있어서 3T의 원칙을 상당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3T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적시성.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경제가 급박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게 나타나도록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상당히 지연돼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조기 완공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적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집중성,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에게 뭐 소득보전금을 준다든지 하는 정책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그 다음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으로 타겟팅을 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재정을 확대를 해야 재정 건전성 문제가 나중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성을 또 강조하는 원칙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원칙 하에서 적어도 그 2009년도 재정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라고 하는 정책적인 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 확대함에 있어서 그 비율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2009년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약 감세가 1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지출 확대가 3 정도 되는 이 정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IMF에서 G20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그 결과들하고 쭉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1대3이라고 하는 이 구성 비율 자체가 G20 국가를 위해서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감세 정책을 많이 한 국가도 있었고요. 지출 확대에 더 치중한 국가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경제 위기 시에 효과가 즉각적인 효과가 감세보다는 지출 확대 쪽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세와 재정 지출의 확대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 지출 확대와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이제 그 효과가 사라지는 반면에 감세 정책은 이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출 확대는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는 점에만 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IMF에서는 이제 매년 IMF 회원국들에 대해서 그 경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이러한 2009년도에 있었던 경제 위기 대응, 재정정책 규모나 그 정책의 내용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에서 3T 원칙 중에서 타겟팅, 뭐 타임리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뭐 유가 환급금 정책이라든지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IMF에서 들고 있는 굉장히 타겟팅을 해서 소득 보전을 해주는 정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내에서는 상당히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SOC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2009년도, 적어도 2009년도에만 한정해 놓고 본다면 새로운 어떤 SOC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벌리고 있던 SOC 사업을 조기 완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성을 높인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위기 대응 재정 정책의 그 집행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집행 부분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더라도 그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적기에 집행이 안 된다든가 자꾸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부 계획된 그 정책이 다 실현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효과를 다 기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어도 지출 분야 쪽에서 보시면은 연간 재정의 32.5%를 1사분기 중에 집행을 했고요. 2009년도의 경우.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64.8%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아마 그 이전 최고 기록이 2005년도 59.3%였기 때문에 그 과거 기록 역대 어떤 때보다 그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독려를 해서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그 IMF가 영국 재무성과치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각국 정부가 GDP 대비 2% 이상씩 이렇게 확대 재정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영국 재무성이 IMF와 같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집행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는 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G20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국 이 3개국만이 매월 재정 집행률, 이와 같은 재정 집행률을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을 뿐 나머지 17개 국가들은 이런 걸 안 하고 있더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높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률이 다른 그 IMF에서 추정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을 했는데요. 이 추정한 국가들의 수준이나 발표된 프랑스 53%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빨리 이런 경제 위기 재정 정책을 집행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네 가지 측면에서 다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정책이 규모도 클 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도 상당히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집행 또한 좀 빠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정책의 덕분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작년 한 2,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상당히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IMF에서도 이러한 2009년도 한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한 1 내지 1.5%에 달한다고 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타이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정책을 미리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출 확대 정책 쪽에서도 효과가 아까 조기 집행 등등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의 기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요. 특히 정부 쪽에서 이제 하는 게 정부의 소비, 인건비와 물건비와 같은 정부 소비 지출과 SOC와 같은 정부 투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건 GDP 통계로부터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모형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재정 승수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재정 통계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게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2008년도가 한 연평균 한 0.4% 정도 기여를 한 반면에 2009년도에는 1.6%로 무려 4배나 커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의 경우에는 다른 G7 국가들 경우에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0.6%에 그치고 있고 2008년 대비 2009년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재정정책의 성과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러한 성과는 2010년도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또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재정 수지를 개선을 시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와 재정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지금 2010년도 재정 적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그 증거로 이제 국채 증가율이 세입 쪽에 봤을 때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마이너스 1.7% 국채가 감소했던 데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3.6% 정도 이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세입 증가로 인해서 재정 수지도 이제 개선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관리산 수지 적자 규모가 5%에서 2.7% 적자로 줄어들었다. 국가 채무 비율도 작년에 무려 5% 넘게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은 금년도에는 소폭 증가에 이제 그치게 된다. 또 정부의 전망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위기 발생 2008년이라고 본다면 5 내지 6년 후인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한 5년 만에 저희가 재정수지 흑자로 다시 전환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는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정도로 굉장히 빠른 재정수지 개선을 하겠다라고 정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성과가 있는 반면에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수치를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07년도 위기 이전 2007년도에 G20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들 한 10개국 정도 되는데요.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재정 적자 규모가 한 GDP 대비 한 2% 정도 됐습니다. 근데 무려 2009년도에 그게 1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런 게 더 우울한 전망인 게 5년 후인 2014년도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무려 GDP 대비 5%에 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한 어떤 재정 악화 규모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악화된 재정 수지가 개선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G20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데요. 재정 수지가 균형 상태에서 한 5% 정도 적자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지만 4, 5년만 지나면 적자 규모는 한 1% 정도를 감소를 하게 되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부 부채 비율,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도 표현됩니다만 정부 부채 비율이 40% 미만의 낮은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안정화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본문에는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G7 국가들 경우에는 영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국가 채무 비율을 보이게 될 전망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재정 악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그림에서는
전국 부채 비율이 개도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40% 수준에서 안정되는 반면에 선진국의 수준은 위기 이전 수준의 한 60-70% 되는 수준에서 2014년경에 한 120%까지 무려 GDP 대비 한 40%포인트 정도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남은 이 국가 채무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재정 수지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가 그런 큰 문제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IMF 당시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IMF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재정이 악화됐다가 5년 만에 흑자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그때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재정 악화를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제 선진국의 재정 적자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위기로 인해서 선진국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상태에 있긴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역대 재정 수지 추이로 봤을 때에는 IMF 당시에 못지않을 정도의 적자를 지금 이미 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그게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정도로 빠르게 이제 개선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는 정도에서 이제 요약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조차도 작년 말 현재로 35.6%인 걸로 지금 단정짓게 되고 있는데요. 이 비율조차도 국가 채무 통계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9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이번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을 30% 수준으로 이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번 위기로 인해서 그런 계획 자체가 크게 차질을 받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IMF나 OECD의 이런 보고서들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정 상황이 양호해서 향후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재정 건전 정책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양호하다. 그리고 2010년 예산안에 이미 어느 정도의 재정 수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조 또는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듯이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재정 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어떤 그런 중기적인 어떤 계획만 제대로 달성되면 한국 경제의 재정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재정 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세계 각국이 사상 유례 없는 경제 위기로 인한 또 사상 유례 없는 재정 악화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각 정부가 다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 있어 출구 전략을 다소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재정 부분에 있어 출구 전략을 좀 시행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2010년도, 금년부터 벌써 그러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들을 이미 시작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11년도에 하겠지만 2010년부터, 왜 그러냐면 이제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세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그 정책 시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정책적인 어떤 수단들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물론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양호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지난 우리 그리스 사태를 봤듯이 물론 그리스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재정 상황이 악화가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개도국의 경우에는 재정이 조금만 악화가 되더라도 국생의 신인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대규모 우리 선진국의 경우에 굉장히 우리보다 심각하다고 해서 그 나라보다 그 재정 적자 규모가 작고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 채무가 누적이 돼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 정부가 그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재정 건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 올해 내년 계속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은 정책을 좀 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슨 정부가 2013-14년도 뭐 중기적으로 뭐 재정을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뭐 1, 2년 빨리 당기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표는 착시 달성해 가되 개도국으로서 이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통계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정부의 재정 자체는 튼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위기로 인해서
가계 부분에 상당히 부실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의 또 부채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부가 굉장히 정부의 재정 굉장히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개도국으로서 선진국이 안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재정당국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고령화 등등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재정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양적인 측면에서 재정 수지를 몇 프로 하겠습니다. 국가채무를 얼마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 지표로서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 세입 세출의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든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향후의 재정 부담을 야기할지도 모르는 각종 재정 위험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라고 하는 재정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그 재정 건전성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 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